다들 돈을 어떻게 벌고 계신가요? 이제 은점러라는 말이 낯설지 않는 지금 눈먼 돈을 찾아 싹 쓸어 경제적 자유를 이룰 여자들이 궁금한 여자들의 의식주 여의주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드리는 이지입니다. 이번 편은 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서 소나님과 함께 만났는데요. 녹음하는 날이 어린이날인데 소나님은 어떻게 보내시고 있으신가요? 저는 우선 오늘 아침에 그 스타벅스 가가지고 오랜만에 약간 저만의 시간을 가졌거든요. 어, 휴일에 보통은 이제 나가가지고 놀거나 할 때가 많았었거든요. 최근 한 몇 주 동안. 네. 집에서든 아니 뭐 밖에서든 혼자서 뭔가 하는 시간도 조금 필요한 것 같아가지고 오늘 약간 아침부터 짐 바리바리 싸가지고 보부상처럼 아, 일찍 가가지고 그 콘센트 있는 자리 항상 일찍 자거든요. 네. 네, 그래가지고 한 자리 잡아가지고 앉아서 한 4시간 있다 왔거든요. 어, 그래서 뭐 책도 이제 평소에 못 읽던 거 조금 읽고 그리고 뭐 공부도 조금 하다가 뭐 딴 생멍 때리기도 하고 보통 보니까 오전에는 사람이 그렇게 많진 않은데 한 오후 2, 3시쯤 되면 굉장히 많아지더라고요. 카페가 보니까. 음, 그래가지고 그냥 그러고 있다가 왔는데 사실 저 오늘 쉬는 날인지 되게 늦게 알았거든요. 저도 근데 그럴 것 같으신 게 우리가 시간을 정할 때 네. 목요일 10시라고 하길래 저, 오늘 일을 안 하는데 이러면서 네. 저 당연히 그러니까 늦게 마치니까 당연히 집에 오면 한 9시 반쯤 되니까 그 한 30분 뒤에 하면 되겠다라고 해서 10시요 이렇게 했는데 어제 아, 마칠 때쯤 돼가지고 생각해보니까 내일 논 날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당황해가지고 근데 목요일 쉬는 거 괜찮은 것 같아요. 뭐 일주일 중 어떤 시점이든 하루 쉬는 게 좋긴 한데 의외로 약간 연달아서 쉬는 거 말고 수요일이나 목요일 쉬면은 바로 끝나면은 하루만 하면 또 주말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조금 좋은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음, 요즘은 학교에서 뭐 재량 휴업일? 이런 게 또 있나 보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쉬는 학교도 있고 안 쉬는 학교도 있어가지고 저희는 이제 쉬는 애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물어봤더니 저랑은 별 상관없더라고요. 음, 저는 똑같이 출근하고 대신 이제 금요일에 좀 안 오는 친구들이 좀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뭐 널널하게 할 수 음.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그래서 벌써 목요일인 게 안 믿겨요. 아니, 시간 진짜 빨리 가지 네. 않아요, 점점? 요즘 더 빨리 가는 것 같은 게 제가 주말에 이제 서울에 놀러 갔다 왔거든요. 네, 이제 놀았던 기억이 되게 생생한데 분명히 어제 논 것 같은데 목요일이면은 며칠 지난 거잖아요. 그쵸. 시간이 요즘 들어서 너무 빨리 지나가는 거예요. 정신 차리면은 주말이고 정신 차리면 주말이고 정신 차리면 주말이고 이거 근데 음, 벌써 또 상반기 거의 다 끝나가잖아요. 그쵸. 아, 2022년 된 지 얼마 여름이 안 됐는데. 다가오고. 네, 그죠. 진짜 봄 맞아요. 막 훅 지나갔고 여름도 뭐 훅 지나가겠죠? 그럼 또 가을 될 음, 거고, 그럼 뭐 2023년이 되겠죠? 너무 요즘 부쩍 좀 빠르게 가는 것 같아요. 뭐, 아무 정신없이 그냥 하루하루 지나가는 느낌? 맞아요. 진짜 시간이 점점 응. 이렇게 나이 들수록 빨라지나 싶을 정도로, 어, 진짜 작년에도 빠르다고 느꼈는데 올해는 유독 더 빨리 가는 것 같더라고요. 네. 음, 원래 또 5월에 또 쉬는 날이 더 있잖아요. 근데 주말이더라고요. 주말이어서, 네. 맞아요. 주말에 껴서. 아니, 근데 원래 그러면 대체 공휴일 해주지 않았어요? 아닌가? 원래는 대체휴일 공휴일 해줬는데 이번에는 없더라고요. 뭐지? 이번에 없어요. 맞죠? 예전에 분명히 없어요.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노는 날이 너무 없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좀 슬픈데, 그 와중에 이제 상상치도 못한 5월 5일 쉬어서 좀 좋습니다. 어린이는 아니지만 굉장히 마음은 즐겁네요. 벌써 반 이상 갔지만. 선생님은 어떻게 보내고 계세요? 지금 하루? 저는 어제 그 새로운 과제를 하는데 이게 과제를 할 때 되면 저녁 되면 이렇게 사람이 잘 되잖아요. 그래서 음. 저녁 새벽에 이렇게 시작을 해가지고 새벽까지 하다가 책을 읽었는데 옛날에 봤던 어릴 때 봤던 책들을 읽다 보니까 네. 그때 그 감성이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너무 음. 오글거려가지고 새벽 감성. 네, 그래서 책 읽고 그냥 자서 오늘도 과제해야 돼가지고 네. 바쁘시네요. 근데 뭐 출근을 안 하고 아무 데도 안 나가니까 그게 좋더라고요. 요즘은 안 나가고 음. 싶어요. 그냥 집에만 있고 싶고. 저랑 완전 반대네요. 저 나가고 싶어가지고. 음, 의도적으로 이제 혼자서 보내는 시간을 좀 가져야겠다라고 하지 않으면 항상 약속을 잡아놨거든요. 요즘에는.
근데 저는 네. 네, 다른 친구들도 좀 약속을 미리미리 많이 잡아 놓는 편이라서 음, 오늘은 어째 저 혼자 이제 놀게 돼가지고 논 건데 저는 보통은 요즘은 나가서 약속을 항상 잡는 것 같더라고요. 돌아보니까. 저는 한 달에 2번 이상 약속 안 잡아서. 대박. 근데 저도 저는, 그랬었어요. 저 진짜 집순이었거든요. 네. 절대 약속 안 잡고 새 사람 만나는 거 별로 안 좋아하고 맨날 집에서 혼자 노는 거 좋아했는데 요즘은 안 그렇더라고.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180도 바뀌는지 모르겠는데 요즘은 진짜 집에서 혼자 있는 게 되게 지루해요. 아, 진짜요? 네, 좀 까먹었어요. 혼자서 어떻게 잘 노는지. 어, 아니, 저는 지금 프리랜서 모임을 하나 하고 있는데, 아, 네. 거기 이야기하시는 분들이랑 공통적으로 얘기한 게 프리랜서 생활하고 이제 각자의 업무를 하잖아요. 회사가 아니라. 네네네. 그래서 사람을 대하는 방법을 까먹었다고. 이제 코로나 때문에 더 음, 까먹었다고. 맞아, 맞아. 기억 안 나요, 나중에는. 막, 맞아요, 진짜. 소소한 이야기들 어떻게 시작하는지, 뭐 어떻게 이어나가는지, 그런 게 맞아요. 되게, 사실 그냥 자연스럽게 되는 건데, 기억이 안 나는 것 같은 걸 어떻게 썼더라, 이러면서. 얘랑 어떻게 친해졌지? 이런 거? 막, 맞아요. 생각하게 그냥 되더라고요. 회사 나가도 약간 이제 별로 코로나 이후로 따로 뭐 만나는 일들이 굉장히 음, 적어졌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저는 친구들이 뭐 자식을 낳거나 이런 친했던 음, 사람들이 자식을 낳았거든요, 코로나 때. 네네네. 근데 코로나 때 자식을 낳으니까 만나자고 못 하겠는 거예요. 이 그쵸. 대역병인데 지금. 네. 그러고 면역력도 나 약하고 하니까. 네, 맞아요. 그러고 나니까 점점 약간 좀 멀어지는 그런 게 음, 있더라고요. 그쵸, 자식이 그쵸. 있으니까 차라리 그냥 결혼이면 만날 수 있겠는데 맞죠. 자식이 있으니까 이게 네. 아기들이 있어서 만나자고도 말 못 하겠고. 그게 확실히 30대를 딱, 그러니까 20대 후반이랑 30대가 되면은 친구들이 그룹이 나뉘게 돼요. 음, 가정이 있는 친구들, 그러니까 가정과 자식이 있는 친구들, 그리고 뭐 이제 맞아요. 미혼이거나 뭐 아직 자식 없는 친구들 하면 만날 수 있는 시간대가 다르거든요, 사실은. 맞아요. 그리고 정말 대화의 그렇더라고요. 주제도 달라요. 음, 그 제한적이어가지고 결국에는 그렇게 안 친한 건 아닌데 그렇다고 만나는 횟수는 확실히 줄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서로의 그 사정을 아니까 음, 배려해 주려고 하다 보니까 약간 맞아, 과해지는 맞아. 배려라고 해야 되나? 네. 그게 그래서 막 그렇게 저는 되더라고요, 자연스럽게. 맞아. 진짜 신기한 게 네. 이렇게 만나자고 말하기가 약간 좀 어려운 그런 때가 음, 오더라고요. 맞아. 어차피 이제 바쁜 거 아니까. 음,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사실 여의주 자체가 돈이나 부업에 대해서 얘기를 굉장히 많이 나누기는 한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부업에 대해서 예전에 타미님이랑 했을 때랑 조금 다른 결이 될 것 같기는 한데, 음, 일단은 이제 저희가 부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소나님도 지금 부업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네. 네, 어떤 부업을 하고 계신가요? 저는 일단 전공도 그렇고 업 자체가 이제 어문 계열이라 가지고 가장 이제 보편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번역이거든요. 번역 아니면 과외. 네. 과외는 예전에는 했었고 지금은 제가 퇴근 시간이 워낙에 늦다 보니까 좀 할 수 있는 그 타임이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음, 과외는 일단 약간 보류 중이고 번역은 계속 하고 있거든요. 제가 일하다가 이제 수업 없으면은 그 사이에 하거나 아니면 끝나고 나서 집에서 하거나 아침에 하거나 이렇게 조금씩 끼워 넣으면 가면서 하긴 하는데 예전 직장, 그러니까 회사에 다닐 때는 좀 충실하게 했거든요. 그땐 야근이 있더라도 이렇게 정해져 있으니까 점심시간에도 네. 뭐 할 수 있고 끝나고 나서 야근 없으면 사실 퇴근이 늦은 편이 아니었으니까 5시 반쯤 마치면 그냥 하고 그랬거든요. 오후에. 네. 그렇게 해서 되게 본업이랑 비슷할 정도의 분량으로 했던 적이 있거든요. 네. 그리고 본업보다 돈을 더 많이 벌었던 달들도 많았고, 음, 그래서 그때는 좀 넉넉하게 돈을 썼던 것 같아요. 되게. 그때 좀 아껴 써야 되는데, 사실. 근데 현재 직장에서는 이제 완전 관련 계열임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부족하니까 이게 집중을 하기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짧은 것들만 하거든요. 이렇게 길게 진행하는 것들은 최근에는 못 맡고 있고, 네. 왜냐면 이제 끝나고 나면 저도 피곤하고, 저는 또 이제 운동을 굉장히 꾸준히 하는 편이니까, 이게 운동을 포기하면서까지 이걸 해야 되나라는 생각을 가끔 했거든요. 두 음, 개를 같이 하기에는 제 체력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맞아요. 예. 그래서 본업은 본업대로 하고, 뭐, 부업은 내 취미 생활과 완전 겹치지만 않으면은 조금씩 조금씩 진행을 하고 있는 거.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일단 진행하고 있는 거 번역 그거밖에 없네요.
확실히 이 시간이 줄어드니까 수입도 줄어들더라고. 이건 시간에 비례하는 작업이니까. 시간을 조금 맞아요. 쓰고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쓰는 시간에 따라서 비슷하거든요. 쓸 수 있는 그 벌어들이는 돈이. 음, 그래서 요즘 생활에 큰 보탬은 안 되고 있어요. 이지님은 지금 뭐 진행하고 계신 거 있으신가요? 항상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그쵸, 관심은 많죠. 음. 왜냐면 이번에 프리랜서 모임에서도 서로 막 부업이나 그분들은 저랑 완전히 또 다르거든요. 미술을 음. 하시는 분들이어서 아, 그 이야기들 많이 네. 나누는데, 일단 저 같은 경우는 그때 타미님이 인도해 주신 블로그를 하고 있고, 네. 네. 그래서 블로그로 이제 하는 부분도 맞아, 있고, 열심히 하고 계시잖아요, 요즘. 맞아요. 열심히 네. 하고 있어요. 그리고 네. 회사 다니면서 부업으로 하던 일이 회사를 이렇게 정리하는 과정에서 부업이 주업과 이렇게 비율이 이렇게 똑같아지거나 음, 아니면 조금 저도 부업이 더 올라갈 때가 있었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게 본업이 약간 되기 싫더라고요. 부업은 그렇죠, 부업의 아무래도. 수입으로. 네. 네. 본업은 본업에 그 맞게 유지를 해줬으면 하는 네. 부분이 생겨가지고, 맞아. 근데 이게 사람이 돈을 벌다 보면 이렇게 계속 달려들게 되니까 부업이 음, 올라갈 때는 막 치고 가다가 지금은 네. 그래도 본업을 좀 더 챙겨야겠다. 음, 음, 음. 부업은 사실 이렇게 안정성이 본업보단 떨어지기 때문에 그쵸, 부업이니까 말 그대로. 맞아요. 그래서 지금은 본업에 조금 더 하려고 노력 중이고요. 음, 네. 그래서 블로그는 수익이 나긴 하는데 아주 네. 소소하긴 해요. 소소한데 그게 들어오면 좋더라고요. 어쨌든 돈은 좋으니까요. 맞아요. 원래는 이렇게 돈이 네. 안 나오다가 돈이 네. 나오는 거니까 네네. 이게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좀 또 시간 안 소모하더라도 몇 개 이렇게 올려놓으면은 조금씩 계속 들어오잖아요. 그 예전 포스팅 같은 걸로. 그렇지 않나요? 맞아요. 그런 것도 있고 그게 하다 보니까 네. 사람들이 어떤 걸 보고 싶어 하는지 좀 알겠더라고요. 음, 정보성 데이터가 블로그가 보이네요. 돼야 맞아요. 지금 약간 저는 정보를 별로 안 올리는 편이었는데, 네. 이게 제가 글을 안 써도 꾸준히 유입이 되고, 이게 시간이나 음, 이런 부분을 제 블로그에 맞아. 소유를 하려면 정보가 많이 있어야겠다는 생각이 맞아. 들어가지고, 네네네. 정보성 글을 좀 많이 올려야겠다라는 그 생각을 지금 이지님 하고 있어요. 글들은 조금 희소성 있지 않나요? 그렇긴 한데, 네. 정보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저 친한 음, 분이 음, 보더니 정보가 다 없다라고 얘기는 하던데, 사실 음. 저는 그냥 거의 수다 떨듯이만 적기 때문에 네네네. 전문 지식을 안 넣잖아요. 음, 네, 그래서 전문 지식을 좀 넣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음. 있고, 네. 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부업에 대해서 여기저기서 많이 말을 하는데, 또 하고 싶은 것들이 생기잖아요. 점점 알아보다 그쵸. 보면. 네. 소아님은 구상해본 부업이나 준비하고 있는 게 있으신가요? 저는 일단 학교 다닐 때는 과외를 계속 꾸준히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과외가 시간 대비는 그래도 금액이 괜찮은 편이잖아요. 세금도 뭐 안 떼고 어떻게 생각하면. 그쵸. 그래서 나쁘지 않은데 이게 또 과외는 사실 그 학생의 연령대가 어떠냐에 따라 가지고 금액이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근데 음, 고3이 일단 제일 금액적으로는 이제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저는 나중에 뭐 내년쯤 되면은 과외를 이제 좀 진지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좀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지? 커리어를 쌓아놓고 하고 싶거든요. 그리고 음, 코로나 하면서 그 화상 수업도 생각보다 나쁘지 않더라고요, 진행하기가. 네. 수요도 좀 있는 편이고. 그리고 음, 그거는 이제 시간이라든지 장소 구애를 좀 안 받는 편이잖아요. 집에서 그쵸. 바로 저도 할 수 있고 학생분도 이렇게 원하는 위치에서 받으실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것도 괜찮은 것 같아서 그것도 계속 꾸준히 보고는 있거든요. 대신 이건 가격 책정하는 게 되게 애매해가지고 그쵸, 맞아요. 네, 고민을 좀 해야 되겠더라고요. 준비하는 것도 사실 되게 많은 준비가 필요할 수도 있거든요. 내가 음, 온라인 수업할 때는 한 수업당 한 어느 정도의 이제 준비하는 시간, 뭐 끝나고 정리하는 시간, 어느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는지 보고 가격을 책정해야 되는 것 같아서 할 만하면 다른 분들이 하는 걸 한 번쯤 보고 싶은데 또 보기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주변에서 이제 그런 거 한 적 있는지 없는지 물어는 보는데 또 의외로 주변에는 온라인으로는 수업을 잘 안 듣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좀 더 아, 데이터가 필요하고 아마 데이터를 모으면은 그러니까 과외든 온라인 수업이든 그런 걸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지님이랑 타미님 하고 계신 것처럼 저도 블로그를 조금씩은 하고 있거든요.
근데 네네. 이게 정말 부지런해야 되더라고요. 진짜. 생각보다 부지런하면 훨씬 더 필요한 그 작업인데, 근데 막상 또 익숙해지면은 또 슬슬 써진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게 너무 많은 생각을 넣으면 안 되는데, 저는 이제 정보 전달이 목적이니까 정확한 걸 전달을 해야 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정리하는 데서 시간이 좀 걸려서, 아, 나는 약간 일기처럼 매일 쓰는 거는 조금 무리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번에 올려보면서. 음. 아, 다른 정보성 블로거 분들 중에 글 꾸준히 올리는 분들 진짜 대단하고 진짜 부지런하다고. 본업이 있는데도 어떻게 이렇게 하는 거지 하고 막 되게 감탄할 때 많거든요. 네. 예. 그래가지고 어쨌든 블로그도 그래서 좀 꾸준히 올려가지고 뭐 그게 수익이 되든 되지 않든 어쨌든 저의 뭔가 뭐라고 해야 돼, 마케팅 같은 거 SNS처럼 이렇게 홍보할 수 있는 공간이잖아요. 그래서 그쵸. 그런 식으로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조금 계획을 한번 세워봤으면 싶더라고요. 근데 이 블로그가 생각보다 수익이 크진 않나 보더라고요. 근데 네. 잘하는 사람 잘하더라고요. 그쵸, 그게, 그 친구의 그 오빠분이 네. 월급을 넘으셨다고. 그 이게 들어오는 숫자, 그 유입 숫자는 비슷한데 금액이 다르더라고요, 다들. 그 맞죠? 인플루언서가 되면 확실히 그 광고 응, 단가가 엄청 응. 달라진다라고 하긴 근데 이게 하더라고요. 유튜브에서 보면은 그 파워 블로거들 있잖아요. 그래서 네. 블로그로 수입을 드리는 게 얼마다 이렇게 정리를 한 영상들이 몇 개가 있었거든요. 근데 네. 저는 이제 유튜브 정도의 수익을 생각했는데, 유튜브보다는 조금 못한 거고, 거기서도 이제 광고 수익이 좀 큰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부수적인 그쵸. 수익? 그게 차지를 많이 해요. 유튜브도 보면은 구독자 수 자체로, 그러니까 구독자 수랑 뷰 수 자체로 오는 수익도 있지만, 광고로 들어오는 수익이 되게 엄청 상당한 양이라고 들었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렇게까지 수익을 내려면 블로그에 얼마나 시간을 할애하고 그러니까요. 그거 진짜 좀 거의 블로그에 집중을 네. 해야겠죠? 아마? 좀 상상이 안 가긴 하더라고요, 네. 저도. 근데 또 진짜 글 꾸준히 올리시는 분들 보면 이게 글이 막 빈약한 글이 있잖아요. 네. 근데 그런 게 아니고 내용이 꽉꽉 차 있는데 되게 자주 올리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이런 분들이 이제 본업이 또 있는 분들도 있으니까 너무 신기한 거예요. 나는 똑같이 24시간 있는데 똑같이 쓰는데 도대체 뭘 어떻게 쪼개가지고 쓰면 저렇게 되는 거지라는 생각이 항상 들더라고요. 그쵸. 응. 그리고 막 그 블로그도 이제 컨셉을 하나 잡고 밀고 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언어 관련해가지고 그걸 밀고 나가려고 했는데, 사실 지금은 너무 운동에 치중하고 있는 삶이다 보니까 차라리 운동에 대해서 올리는 게 훨씬 올릴 게 많다 싶을 정도로 너무 그러고 있으니까 이게 어디로 방향을 잡아야 될지 그것도 참 생각을 많이 해야 되더라고요. 근데 두 개를 같이 해도 좋을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어? 처음에 블로그를 약간 질 응. 높게 글을 올렸다라고 하면은 네. 이게 나중에는 검색이 항상 상위권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새로 꾸준히가 중요하죠, 그죠? 모르겠어요. 저는 솔직히 그렇게 꾸준히 올린 편은 아니기 때문에 음. 막 그 책을 또 찾아봤거든요. 근데 네네. 또 의견이 다른 게 막 "하루에 하나씩 올려라."라고 하는데 "굳이 그럴 필요 없다. 일 주일에 한 3 개나 이렇게 네. 올리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도 그래서 일 주일에 3 개가 목표거든요. 왜냐면 하루에 네네. 하나씩 올리려면 머리에 지날 것 같은데. 맞아, 맞아. 아, 일주일 3개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일단 블로그 지수가 좀 오르면 그래도 검색이 항상 상위권에 이렇게 음. 있으니까 그게 좀 무시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 노출이 되는 게 아무래도 맞아요. 유입이 되기가 쉬우니까. 저는 이제 그 공인영어 성적 이것도 따로 하고 있거든요. 제가 탭스를 지난번에 문법을 2문제인가 3문제 틀려가지고 되게 아깝게 못 받았거든요, 만점을. 네. 그래서 너무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아까우니까 내가 꼭 만점을 받아야지 하고 좀 반 오기 해가지고 요번에 했는데, 리스닝에서 그 전날 너무 피곤해가지고 졸았던 거예요. 어. 근데 리스닝에서 졸면 끝나거든요. 그래서 리스닝에서 점수 진짜 많이 나갔는데 독해랑 문법이랑 그 단어랑 전부 다 만점 나온 거예요. 너무 짜증나는 거예요. 리스닝만 잘했으면은 내가 이거 만점 받을 수 있어. 왜냐면 문법에서 항상 뭐가 나가니까 너무 네. 아쉬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또 봐야겠다고 또 준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욕심 있게 살아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어쨌든지 저를 모르는 사람한테 첫 번째로 어필되는 요소 중에 하나잖아요. 그쵸. 한 줄을 추가할 수 있는 그거니까.
아, 이거라도 일단 준비를 해서 나쁠 건 없으니까 그냥 계속 해야겠다 해가지고 그냥 이런 것들은 계속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목표는 이제 내년에 좀 이렇게 확 날개를 펼치는 것처럼 뭔가 하는 게 어, 목표입니다.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제 사업장을 너무 가지고 싶더라고요. 근데 음, 본업을 위한 사업장은 아니고 부업으로 굴리고 네. 싶어가지고 약간 작가님들처럼 자기 작업장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좋죠. 되더라고요. 네. 네, 그러니까 뭐 이렇게 일하면서 그러니까 저만의 자료들이 계속 생기잖아요. 음, 근데 그것들이 처음엔 집에 이렇게 놔두는 게 괜찮은데 점점 그 자료들이 많아지니까 맞아요, 맞아요. 네, 나의 작업장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거기에 그리고 꼭 모든 걸 다 집이랑 넣어두고. 분리해야 되잖아요. 맞아요. 집이랑 분리해서 그걸 너무 하고 싶은 네. 거예요. 근데 주변에 이제 진짜 실질적으로 뛰어드시는 분들이 많이 생겨가지고 물어보니까 처음에 보증금이 1억에 2, 300 월세라고 해서 아우, 난 돈이 없다. 이렇게 네. 생각했거든요. 왜냐면 그걸 빌리고 나면 인테리어도 해야 되지, 가격도 세야 맞아. 되지, 이렇잖아요. 그러면 네. 또 몇 천이 깨지는데 그 돈이 어떻게 그렇게 네. 융통이 될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번에 다른 분이 소나님 집 근처에 하나 했거든요. 아, 정말요? 네, 소나님 집 근처예요. 저 예전에 아, 일하던 직장 근처인데 네. 거기에 금액을 물어봤거든요. 보증금 네네. 2천에 월세 100 원짜리로 30평? 그렇게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상가는 100 이하로 잘 안 내려가더라고요. 그래서 얼마인지는 근데 정확하게는 기억 안 나는데 네. 그렇게 했을 때 뭐 그 원래 사무실이었던 데여 가지고 주고 네. 가는 것들이 좀 있어서 돈이 음, 생각보다 막 그렇게 안 들 것 같더라고요. 네. 권리금 그런 건 안 들어갔어요? 그 뭐 있으면은 잘 나가는 거 있을 텐데 예를 들어서 에어컨 같은 거 있으면은 맞아요. 좀 그런 달라 거는 그러더라고요. 좋대요. 에어컨이랑 음, 소파 이런 거 받았다던데. 네. 그래서 그런 거 보면 생각보다 금액이 막 그렇게 비싼 게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저 맨날 그쵸. 보증금 1억 이 소리만 듣고 300 듣고 음, 하다가 네. 그래서 30평을 생각하면 그 정도인데 나는 그 아, 정도까지는 생각 안 하니까 음,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30평이면 하고 있어요. 작은 건 아니네요, 확실히. 그쵸. 거기 방을 몇 개 뺄까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음, 한 세네 개 뺄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네. 아, 세네 개 그 빼고 누군가 이런 이제 것도 방문해서 하는 그 부업이신 거죠, 그거는. 약간 학원처럼 네. 하실 건 아, 것 같아요. 그러면 공간이 그래서 필요하겠다. 네, 다른 사람들 고용할 계획이시라고 네네네.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했을 때 한 그 정도라는 게 너무 음, 생각보다 괜찮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해서 수익으로 충당할 수 있으면은 뭐 그 정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100도 부담스럽더라고요. 그 분명히 밑에 사람들 그 오너가 되면 밑에 사람들 굴리겠죠 뭐. 그쵸? 네, 그래서 일단 나쁘지 않겠다. 그리고 음, 자기가 이렇게 초기에 그거를 해도 부담스럽겠지만 그래도 음, 2, 300 이런 것보다는 그래도 월세를 낼 수 있으니까 그쵸? 괜찮다라는 생각이 좀 음, 들고 저는 뭐 그 정도까지 생각 안 할까. 저는 네. 방 2개 정도로 생각하고 음, 있었거든요. 음, 그래서 한 그 정도면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좀 고민을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네. 들고 음, 그리고 온라인으로 저희 쪽도 다양한 사업이 요즘 하고 있어서 스토어 음, 마켓도 요즘 다들 하고 네. 네, 판매도 많이 해가지고 저는 사실 이 녹음을 준비하기 전에 하나를 판매해 보고 싶었거든요. 분명히 네네. 시간이 있을 줄 알았는데 시간 없어가지고 음, 판매는 못 했는데 네. 네, 그렇게 조금 수익을 좀 내고 싶다는 생각도 들고, 음, 이제 어떻게 보면 점점 이 부업이라는 게 제 노동력을 온전히 쓰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그런 걸 이제 하고 싶지가 않아요. 내 노동력을 맞죠? 온전히 쓰는 게 아니라 돈이 굴러가는 부업을 좀 하고 자기가 알아서 싶어가지고, 굴러가게. 진짜 그런 게 좀 하고 싶어서, 네. 주변이랑 막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저는 덕후들을 좀 겨냥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왜냐면 예전에 했던 것들을 제가 온라인 판매를 해놓고는 있었거든요. 네네. 근데 그게 잊을만 하면 수익이 나요. 오, 그게 굉장히 오래된 건데 수익이 네. 나서 물어보니까 그쪽 네. 계열에 하시는 분들이 얘기를 해주는데, 저는 포스타입이라는 사이트가 네. 덕후만 쓰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굿노트 스티커 이런 것도 다 판매하고 그래서 아, 이번에 칼럼도 엄청 판매를 많이 네. 하더라고요. 음, 칼럼 쓰시는 분도 있고 뭐 그냥 강의를 그 안에서 하시는 분도 네. 있고
진짜 다양하더라고요. 그리고 아는 분한테 들었는데 저는 모르는 세계긴 한데 무슨 시나리오 같은 걸 판매를 하면 돈이 좀 아,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것도 한 금액이 몇백 단위까지 가더라고요. 오, 그래서 이런 세계가 있구나 네. 이러면서 그래서 막 우리 얘기 막 하고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약간 이런 쪽으로 지금 좀 계획 중이고요. 그런 거는 하나를 해두면 계속 팔리면 되는 거니까 네. 그쵸. 그런 쪽이 훨씬 더 낫지 않을까 음, 싶어요. 맞아. 그러면 주변에 실제로 부업하는 분들이 소나님은 있으신가요? 어, 네. 생각보다 되게 많으신데, 저는 이제 업계 특징적으로 과외나 이제 추가적인 이제 수업 같은 걸 하는 분들은 정말 많거든요. 네. 대부분 안 하는 사람보다 하는 사람이 훨씬 많죠. 대신 이제 지금 직장, 저는 이제 출퇴근을 하는 데라 가지고 저는 그게 어렵거든요. 네. 근데 대신 저랑 지금 같은 직장 다니는데 파트타임으로 하시는 분들은 7시쯤이면 이제 퇴근을 하시니까 그때 그 뒤에 이제 추가적으로 뭔가 하는 분들을 많이 봤어요. 음, 그리고 그래서 얻는 수익이 월급보다 훨씬 많다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와, 그분 진짜 뭐 많이 하고 계시겠지만은 근데 이것도 사실 내 시간을 써야지 들어오는 수익인 거잖아요. 맞아요. 그만큼 벌려면 얼마나 노동을 네.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어차피 한정돼 있는 시간을 써야 되는 돈이니까 이것도 좀 제한적인 한데 저도 만약에 이 직장에서든 다음 직장이 돼서든 돌릴 수 있다면 저 파트타임을 좀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싶더라고. 여기 너무 매여 있는 것 같아가지고 이게 음, 그러니까 수업이 없으면 제 거 할 수 있으니까 공부하고 그런 거 하면 되는데 묶여 있어야 되는 게 굉장히 크더라고요. 장소적인 제한이 있으니까. 음, 그래서 그것 때문에 뭐 하기 애매한 게 있어서 다음에는 그렇게 바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 들고 그 전에 이제 회사를 다닐 때는 그 회사분들 중에서 이제 블로그를 좀 크게 하시는 분이나 아니면 개인 사업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었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뭐 의류 매장 같은 거 온라인으로 그런 거 많이 하고 요식업 하시는 분도 계셨고 아마 다 아는 건 아니지만 부동산 임대업도 하시는 분이 계셨을 거거든요. 어, 네. 의외로 회사 다니시는 분들이 되게 부업 엄청 많이 하시는 분들 좀 있더라고요. 네, 저는 네. 부업을 하는 분들을 이번에 프리랜서 커뮤니티에서 만난 분 말고는 사실 없는데, 어, 그분들 얘기 들어보면 NTF를 하시는 분들도 예, 예. 있고, 네, 본인이 창작자가 되는 거죠. 네.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고, 또 아까 NFT 아니에요, NFT. NFT요? 네. NFT 하시는 분도 네. 있고, 아니면 덕후 대상으로 그런 덕질에 대한 것들을 판매하시는 분도 계시고, 근데 네. 그게 그분의 무형의 자산이 점점 이렇게 물건을 판매하시는 게 아니고, 음, 커미션 같은 거 약간 같던데, 직접 재산권 이런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재산권 맞나? 자기가 네. 창작을 해주는 거죠. 근데 음, 그거를 2차로 쓸 수 있게끔 맞아, 맞아.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분 거는 굉장히 판매가 많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네. 네. 그래서 진짜로 하고 있는 사람은 제 친구가 실제로 했었는데, 제 친구도 회사원인데 주말에 네. 알바를 했던 기억이 나요. 대단하다, 진짜. 네, 진짜 주말에 그리고 저도 대학생 때 알바할 때 같이 일하시던 분이 회사원이었거든요. 네. 네, 카페 알바 하는데 회사원이시니까 주말에는 와서 카페 네. 알바만 하시고 그랬던 음, 기억이 나고, 그리고 저희가 본업과 부업을 병행하고 있으다 보니까 본업에 네. 대해 가지는 감정이 사실 조금씩 달라지잖아요. 그쵸. 네, 저는 우연하게 부업 세계로 이제 들어간 건데, 이게 음, 하다 보니까 회사가 사실 어떻게 수익을 내고 돈이 굴러가는지 알다 보니까 음, 이 부업을 하니까 돈이 굉장히 이렇게 치면은 내가 더 벌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점점 이렇게 막 치고 올라가면서 저도 네. 그러면서 아예 정규직 때려치우고 프리랜서로 갔던 것 같아요. 음, 네, 그렇게 막 부업을 하고 있다 보니까 지금은 이렇게 비슷해지니까 제가 조금 더 욕심내는 부분도 있긴 한데 본업을 음, 좀 더 열심히 할 계획이긴 하지만 사실 이게 부업이 사람들이 말하는 뭐 블로그라든지 음, 아니면 이렇게 막 계속 판매를 할 수 있는 일을 했다면 저도 네. 부업을 조금 더 신경 썼을 것 같은데 음, 지금은 온전히 내 체력이랑 시간을 써야 되니까 저는 하루에 3개 이상 안 하거든요. 네. 네, 그렇게 체력이 안 돼서 그런 음, 것들 보면은
요즘은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도 그만둘 수는 없을 것 같아 가지고 그쵸. 블로그도 처음에는 솔직히 저도 글 쓰는 것도 너무 피곤하고 음. 힘들었는데 지금은 쓰다 보니까 사실 큰 내용이 없어도 막 그냥 뭐 어느 정도 쓰니까 네. 그리고 작은 돈이지만 그것도 굉장히 좋아서 음. 그리고 그 블로그를 통해서 실질적인 돈은 적다라고 해도 뭐 체험단이라든지 네. 제가 사고 싶었던 물건들을 협찬받을 때 있잖아요. 네. 그럴 땐 너무 좋더라고요. 이것도 사려면 돈이 큰데 맞아. 협찬을 받게 되니까 네. 정말 '내가 블로그를 안 해서 이런 거 받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음. 들어서 만족을 하고 있어요. 음. 소나님은 좀 어떠세요? 저는 지금 본업에 매우, 매우 만족하고 있거든요. 음. 아주 적성에 잘 맞아서 그러니까 일이니까 스트레스 안 받진 않거든요. 뭐 출근하기 싫을 때도 있고 그런 게 있긴 한데 재미있게 일하고 있거든요, 아직까지는. 이게 뭐 네. 이제 저도 굳이 말하자면 업계에서 이제 2년 차니까 아직까진 재밌을 시기가 맞는 것 같거든요. 한 네. 4-5년 지나면 또 딴 얘기할 수도 있는데 지금은 굉장히 이제 이 업계에서 '아 일을 재밌게 할 수 있구나. 보람 있구나.'라는 걸 처음 느꼈거든요. 어. 그래서 물론 페이가 더 좋으면은 훨씬 더 보람차겠지만 그쵸. 훨씬 좋겠지만 일단 즐겁게 재밌는 마음으로 일할 수 있다는 거 사실은 되게 만족스럽거든요. 여기서 원하는 거는 이제 본업에서 더 커리어를 쌓아 가지고 페이가 더 센 곳으로 이직을 하는 거. 그게 제일 큰 목표인 것 같고 저는 다행히 부업도 되게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네. 다만 이게 시간 대비 금전적 아웃풋이 제가 만족하기엔 좀 적어 가지고 진행하면은 항상 재밌는데 스트레스 많이 받거든요. 네. 약간 흥미롭지만 욕하면서 하게 되는 느낌? 짜증도 어. 나고 하지만 재밌고 근데 피곤하니까 이게 사람이 되게 다양한 감정이 느껴지더라고요. 확실히 본업이든 부업이든 잘하려면은 체력이 있어야 돼요. 맞아요. 뭐든지 약간 건강해야지 어쨌든지 꾸준히 이어나가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안 그러면은 정신적인 스트레스 너무 커 가지고 체력 안 돼서 이제 자야 된다든지 이런 것들 있잖아요. 맞아요. 이것도 제가 운동을 요즘 꾸준히 하니까 그래도 체력이 좋아져 가지고 그나마 좀 뭔가 바쁘게 살고 다양한 것들을 했더라도 덜 피곤한 것 같거든요. 병들지도 않고. 음. 확실히 그 건강을 유지하는 그것도 참 전 중요하다고 느껴지더라고요, 최근에는. 그래서 일단 부업을 얘기하자면은 콘텐츠 내용이 어떠냐에 따라서 되게 빨리 끝날 때도 있고 아니면은 뭐 훨씬 더 오래 걸릴 때도 있고 아니면 제 만족도 자체가 왔다 갔다 하고 이게 폭이 좀 크거든요. 근데 음. 만약에 관심이 있는 분야 얘기라면은 되게 빨리 엄청 좋은 퀄리티의 뭔가를 낼 수 있거든요. 그럴 때는 이제 굉장히 작업 시간이 줄어드니까 어떻게 생각하면은 시급이 세지는 거잖아요. 그럼 그쵸. 좋죠. 근데 그런 거 이제 가려서 받기는 그러니까 이것저것 하는 편이라서 일단 저는 본업도 그렇고 부업도 그렇고 되게 만족스럽게 하고 비슷한 감정으로 좋아하는 것 같아요. 어 그러면 수입도 만족하는지 궁금하긴 하거든요. 블로그를 이번에 하면서 수익 난 걸 봤는데 네. 그러니까 1 0원 이상 날 때도 있긴 한데 오. 대략적으로 평균을 내 보자라고 네. 하면 한 7만 원 정도의 수익이 어. 나는 것 같아요. 은근 궁금했어요 아까. 네. 그 블로그 자체는 7만 원인데 근데 네. 사람들이 블로그 하면 막 "몇백 수익 난다. 백 얼마 수익 난다." 이렇게 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네. 물어보니까 그게 수익이 나는 게 저는 그 애드포스트로 받아들일 돈만 생각을 했거든요. 음. 그렇게 해서 이제 내 통장에 꽂힌 게 그 정도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협찬받는 것도 다 물품의 가액을 아. 책정을 하더라고요. 뭐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죠. 네.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제 100 얼마가 쉽게 나오는 거예요. 음. 물론 그 블로그로만 해서 막 50만 원 막 넘게 이렇게 찍히시는 분들도 계시긴 하지만 사실 네. 모두가 그렇게 벌어 들이기는 어려운 부분이잖아요. 네. 그래서 물어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치면 뭐 카페나 음식점 갈 때 한 뭐 소소하게 3-5만 원 정도는 하니까 네. 그런 부분이라든지 아니면은 저는 책에 체험단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책이 음. 요즘 사실 너무 비싸잖아요. 그쵸. 그리고 할인도 잘 안 하니까. 그래서 맞아.
책 사는데 이런 것들 비용을 사실 많이 아끼고 있고 네. 그런 것들로 하면 수익을 쪼끔 더 내는 것 같아서 사실 좀 만족을 하긴 해요. 왜냐하면 책이나 제가 사고 싶었던 물품들이 한 5만 원 이상일 때가 있어 가지고 네. 그런 것들 받을 때는 좀 좋은데 포스팅할 때는 '아 너무 네. 귀찮다.' 이러면서 그거는 그렇죠. 그랬었고 맞아요. 그리고 또 다른 부업은 하루에 할 수 있는 양이 저는 한 5 개까지 해 봤거든요. 네. 근데 5개 하니까 그냥 그날은 진짜 너무 피곤하고 그 이후로 삶에 음. 의욕이 없어져 가지고 3개 그 이상은 못 지속할 순 하겠다. 없잖아요. 맞죠? 맞아요. 그걸 한 반년 했었거든요. 그것도 오래 하셨네요. 네 반년 하고 더 이상은 이제 그래서 못 하겠어 가지고 네. 그 맨날 사실 연락이 많이 와요. 연락이 음. 오는데 제가 맨날 "아 저 바쁩니다. 저 바빠서 못 합니다." 다른 음음음. 그렇게 좀 쳐내는 부분들이 있긴 하는데 음. 그래도 좀 수입은 사실 만족을 한 것 같아요. 제가 블로그로 음. 돈을 막 크게 벌고 싶다 이게 아니라 네. 저는 블로그 자체가 퍼스널 브랜딩의 그 시초라고 해야 되나? 시작점이라고 음음. 생각을 하기 네. 때문에 그 부분으로 생각을 하니깐 좋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검색으로 유입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잖아요. 네네네. 그런 거 보면 아예 제 블로그 명으로 들어오거나 아니면 제 음. 닉네임이랑 키워드를 맞춰서 네. 들어오시더라고요. 오. 그런 것들 봤을 때는 좀 만족스러운 네. 결과를 내는 것 같아서 좀 좋기는 해요. 맞죠. 자기 PR이 되는 거니까. 맞아요. 점점 갈수록 저도 막 사업장이나 이런 것들도 막 네. 생각해 보고 있긴 한데 결국은 좀 경제적인 자유랑 이런 것들 나이가 음. 들어서 할 거를 생각을 하니까 네. '나 자신이 브랜딩화 되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그쵸. 하게 되더라고요. 사업하려면은 그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이게 사업을 안 해도 음. 이런 고민하지 않으세요? '내가 언제까지 채용에 당할 수 있는 사람일까?' 음. 내가 나이가 들어서 이게 네. 채용이 언제까지 할 수 있을까? 이런 맞아요. 생각이 좀 많이 들게 되더라고요. 사고가 나보다 잘하면 어떡하지? 아 그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이게 사람들이 솔직히 젊은 사람을 선호하는 게 있잖아요. 아 예. 고객들이 좋아하는 부분도 있을 그쵸. 거고 그리고 내가 나이가 들어서 지금 일하는 만큼 일을 해서 돈을 유지하겠다고 하면은 못할 것 같은 거예요. 지금은 그쵸, 젊으니까 이 그쵸. 정도 하고 막 맞아. 이래저래 하는 거지 '나 나이 들어서 나도 여유롭게 살아야지.'라는 생각이 들어 맞아. 가지고 저는 이제 '나이 들면 좀 업종을 좀 바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하긴 음. 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지금 블로그나 이쪽에 '퍼스널 브랜딩을 좀 많이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음. 그래서 수익은 막 이렇게 큰 돈이 아니지만 그래도 벌어 들이는 게 어딘가. 막 지금 주식은 안 들어가 본 지 오래됐는데 아 주식 네 그쵸. 그거에 비하면 얘는 그냥 항상 플러스잖아요. 마이너스는 안 되니까. 네네네. 그쵸. 그러면 뭐 '만족한다.' 이러고 있어 가지고 소나님은 어떠세요? 저는 수입이 만족스럽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음. 본업이든 부업이든. 음. 이게 저는 시간을 쓰지 않으면 수입이 안 들어오는 구조예요. 내가 쓰는 시간 0 이면은 수익도 0 이거든요. 이게 네. 그러니까 그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지 그게 뭐 시간을 적게 써도 계속 지속적으로 수익이 들어오는 게 아니니까 이게 제한적인 시간 안에서 내가 벌어 들일 수 있는 금액이 거의 거기서 거기거든요. 네. 그래서 그만큼 시간을 쏟지 않으면은 벌어 들이는 게 적으니까 사용할 시간 대비 금액을 이렇게 뭐 올려 나갈 수 있는 그런 룸이 있는 그런 부업을 좀 찾고 싶긴 하거든요. 어. 네. 어떻게 하면 될지는 사실 아직 그림이 안 그려지는데 저도 이제 지금 이지님 얘기 듣다 보니까 저도 이제 40 대, 50대 정도까지는 어떤 모습이겠다 이게 그려지는데 60대, 70대 때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음. 그러니까 노후잖아요. 노후 그쵸. 대비를 사실 지금부터 해야 되는 게 맞는데 노후 대비라는 단어가 너무 저한테 멀게 느껴지는 거예요. 음. 그 생각해 보면 저희 부모님은 이제 되게 미리부터 하셨으니까 저보다 어릴 때부터 하셨을 거거든요. 진짜 일찍 하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예. 하셨어요? 근데 두 분 다 성격이 그러셔 가지고 그래서 되게 온전하게 준비돼 있으니까 "그냥 네가 가져가지나 말라."라고 하시거든요. 아. 그냥 빠뜨려가지 말라고 하셔 가지고. 근데 저는 지금 생각해 보면 나는 60대 70대 상상이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음. 아까 이지님도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계속 그렇게 일을 언제까지 할 수 내가 채용이 언제까지 될 수 있을 것인가. 뭐 내가 언제까지 일할 수 있을 것인가 이거를 생각을 하셔야 됐잖아요. 네. 저는 그거에
비중을 조금 적게 뒀던 것 같아요. 내가 과연 계속 일을 할 수 있을까? 이 업계에서 계속 나를 원할까? 이런 거를 생각을 깊이 안 해본 것 같거든요. 지금까지는. 그게 성향의 차이인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생각을 진짜 많이 했어요. 이게 업계에 있다 보면은 나이대라는 걸 사실 알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고용된 사람의 나이대를 보면은 내가 음, 나이가 많이 들었을 때 고용을 당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음, 그리고 이게 연차가 쌓이면서 왜 그런지 네. 좀 알겠더라고요. 사실 막 아, 어떻게 보면 이게 우리가 진짜 너무 뛰어나서 이 네. 사람 아니면 안 되겠다 이런 정도가 아니고서야 음, 내가 오너였다면 적당한 가격대에 네. 적당하게 잘 괜찮게 하는 사람을 고용할 것 같은 거예요. 약간 특출나지 않은 이상은. 어떻게 보면 그 특출날수록 비용을 더 많이 투자를 해야 되는 건데, 그렇죠. 근데 점점 이렇게 그 오너들의 마인드를 음, 보다 보니까 적당한 돈으로 적당하게 쳐내도 이게 막 오너들한테 손해가 아닌 거죠. 특출나게 잘한 사람이 있으면 좋겠죠. 근데 그만큼 이제 보상해 줘야 되는 게 많으니까. 음, 그래서 저는 이번에 좀 막막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랑 비슷한 연차의 선생님들이나 이렇게 사람들을 네. 모아봤거든요. 네네. 그래서 커뮤니티를 하나 해봤는데, 근데 다들 약간 이 고민도 하시긴 하시지만 조금 더 막 자기를 좀 쌓아가신 분은 그 이상을 좀 벌어들일 수 있도록 만들더라고요, 회사 안에서. 음, 그래서 그런 것들 보면은 내 자신이 이렇게 준비되어야 되는 것도 있지만, 맞아. 네. 근데 그 이상까지 좀 생각하려면 결국은 내가 오너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아니면 정말 그 유튜버들처럼 나만의 1인 기업처럼 할 수 있는 것들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고, 그래서 요즘은 대학원에서 사업하시는 분들을 많이 보거든요. 네. 그래서 진짜 자기 분야 아닌데도 사업장을 여러 개 내시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음, 막 돈을 굴리시는 분도 있고, 음. 네. 전혀 다른 분야로 사업장을 한 3개 가지신 분도 근데 있어요. 그렇게 해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할 수 그러니까 있으면. 맞아요. 자기는 업무에 관여를 안 하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그게 제일 좋은 거잖아요, 사실. 자기가 하는 업무는 네. 자기께 완전 온전한 게 하나가 있고, 음, 나머지는 자기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네. 그거를 대신 뭐 사장처럼 해줄 사람을 고용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사람을 시키는 거죠. 그게 사실 투자 같은 개념이니거든요. 맞아요. 그렇게 해서 근데 이분도 노후를 생각을 하거든요. 나이가 저보다 네네네. 많으시니까. 네. 그러니까 또 다른 사업장을 하나 낼 건데 그건 또 성격이 완전 다르더라고요. 음, 그런 거 보면은 흔히, 사업하는 사람의 마인드가 약간 다르구나. 나는 좀 맞아. 작은 거 내 거에서만 이렇게 늘리려고 했는데 돈은 저렇게 버는 거구나 이런 이게 생각이 좀 보는 들더라고요. 시야의 각이 다르더라고요. 맞아요. 진짜 저는 아예 생각 못 했을 것 같아요. 어. 왜냐면 해 보지 않은 분야인데 내가 투자나 이쪽으로 들어간다? 그러면 좀 어렵지 않을까 했는데 그분은 그냥 턱 내시더라고요. 그냥 되게 평면적으로 보는 게 아니고 되게 입체적으로 모든 거를 보더라고요. 이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맞아요. 경험에서 우러러 나온 걸 수도 있고, 뭐 감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되게 본받을 만한 점이 많은 사람들이 좀 많더라고요. 사업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맞아요. 사업하려면 진짜 마인드가 좀 달라지면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음, 막 요즘은 저희 쪽은 민간 자격증이 사실 많잖아요. 네. 민간 자격증을 하나 개설을 해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아예요? 자기 그 회사 자체가 민간 자격증 회사가 되니까 본업도 하면서 자격증을 발급을 할 때도 돈을 받고 교육을 시켜 주잖아요. 네. 근데 그게 교육이 내용이 계속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솔직히. 네네네, 그래서 그쵸. 뭐 1 기생, 2 기생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사업을 확장하는 분도 있고, 요즘은 개인이 이렇게 강의를 하고 싶어 가지고 온라인을 많이 뚫고 다니더라고요. 찾아보면은 계속 길은 있나 봐요. 이것저것. 맞아요. 길은 있는데 저는 사실 이렇게 막 주변 선생님들이나 사람들이랑 얘기했을 때 좀 네. 느낀 게 뭐냐면은 이거 하나를 해도 크게 부풀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예 맞아. 돈을 빠르게 벌어들이는 사람은 조그만 거 하나 해도 제가 음, 봤을 때 그거 큰일이 아닌데 그걸 네. 굉장히 포장을 잘해서 음, 그걸로 수익을 엄청 잘 내시더라고요. 아웃풋이 좋아야 돼요, 진짜. 맞아 진짜. 네. 과감히 뛰어들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지 네. 돈을 좀 많이 버는 것 같아요. 사업은 진짜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무섭기도 하고,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물론 이제 성공한 사람들의 사례를 저희가 많이 보게 되지만은, 물론 실패한 사람도 엄청 많을 거죠. 훨씬 많을 거잖아요. 물론 그 그쵸. 실패를 딛고 나서 이제 성공하시는 분들도 많겠지만은,
사업이 사실 초반에 해가지고 한 번 성공한 사람이 뭐 얼마나 많겠어요. 별로 없을 거잖아요. 그 유튜브 보니까 망한 사람들만 이렇게 모아주는 그게 네. 있는데 그거 보고 나니까 아 사업 진짜 무섭다. 네. 근데 지금 성공하신 분들도 보면 어느 시점에서 한 번쯤 망해보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크게 망한 사람들도 많고 빚이 뭐 몇 억이 생긴 사람도 있고 그리고 맞아요. 다시 딛고 일어난 사람도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래서 좀 젊을 때 체력이 되고 누군가 이제 도와줄 사람이 있을 때 시도해보고 실패해보라는 것도 맞는 말이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그것도 진짜. 사업은 또 별로 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지 안 드는지 몰라가지고 사업하는 건 생각 안 해본 것 같아요. 근데 근로소득 밖에 뭔가를 하려면은 사업 종류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맞아요. 근로소득 외에 부업이 그 정도 벌려면 네, 사업이 되는 수밖에 없는 것 맞아. 같아요. 어느 정도의 제한을 넘어서 이제 금액을 수익으로 얻으려면 사업이 제일 경우 수가 많은 부분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저는 이제 좀 목표가 바뀌어서 덕후코인을 받아야겠다 이 생각이 네, 들더라고요. 맞아. 덕질에서 나올 수 있는 수익을 사실 생각을 못 해봤는데 음, 근데 이게 계속 오래전에 했던 일이 수익이 네, 계속 나기는 하니까 잊을만 하면 돈이 들어오네? 이게 네. 보이고 나니까 아, 덕후판에 가야겠다 이러면서 맞아. 프리랜서 분들이랑 덕후 네, 판에 어디를 가야 되냐고 음, 맞아. 어디가 좀 괜찮을까요? 이러면서 서로 네, 얘기하고 네. 그게 알고 보니까 파는 것들이 저는 그냥 자기의 능력의 창작물로 판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음, 굉장히 세분화돼서 수요가 많은 쪽은 돈이 굉장히 많이 벌리더라고요. 그것도 계획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보고 데이터를 모으고. 막 또 그런 거 아닌 것 같아요. 그분 얘기하는 거 보니까 덕후들의 그 뭐라고 해야 되나? 그 꽂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 니즈를 좀 파악해 주면은 그게 그 좀 잘 되는 부분이 있고 그림 그리시는 분한테 물어보니까 틀이 하나 정해져 있으면 얼굴만 갈아 끼우면 된다고. 아, 네. 그림 그리시는 맞아. 분은 그 소소하게 그래서 그런 거 있더라고. 인스타그램에서 뭐 그림 그려주고 돈 어느 정도 소정의 금액 받는 그런 것도 있고. 근데 생각보다 얼마 되게, 모았는지 들었거든요. 네. 300 번 분도 있어요.